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초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한국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통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의 실전 배치 단계까지 도달해 더 이상 핵실험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시점에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며 2017년 초반에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 행태를 구사하며 재차 핵 보유국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최근 보도를 거론하며 북한은 오바마에 비하면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할 인사들을 임명하고 이들과 대북 정책을 검토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급하게 북한 문제를 취급하진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미-북 간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장은 2017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대화 국면보다는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북한은 당분간 한국의 국가 리더십 위기 국면이라는 국내 정치적 현실을 이용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남 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유도하고자 전면 대결 선포, 핵 억제력 강화, 도발 위협 등 초강경 표현으로 대남 위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실장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해외 자본의 대북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 악화와 주민생활 불편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안보리 제재에서 예외가 인정된 생계용, 민수용 광물 수출을 제외하더라도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군부 관리 아래 있다며 군부의 수입원 축소는 북한 권력 구도에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초래하고 다른 권력 기관과의 갈등으로 예기치 못한 무력 동원이나 무력 시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6년 전인 2010년 11월 23일 오후 평화롭던 서해 북단의 작은 섬 연평도는 느닷없이 북한이 발사한 170여 발의 포탄으로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었습니다. 혼비백산한 주민들은 대피소로 내달렸고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정권의 호전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핵무기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북한은 언제라도 제2, 제3의 연평도 도발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처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